얼마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또래 친구들하고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너무나도 좋은 거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좀 있으면 내 집 마련도 해야 하고 애들 무럭무럭 잘하면서 돈 쓸 때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을 나이인 55세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묻어둘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55세는 아직 멀었고 집 살 때 몇 억씩 필요한데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연금저축계좌의 세금 혜택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 살 때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을 해도 세금 토해내는 게 없다고 하던데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전까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감옥과 같은 계좌일까요? 아니면 집 살 때는 예외적으로 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사소한 오해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진실을 전부 파헤쳐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주변 지인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 집 마련을 할 때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하면 토해내는 세금이 없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IRP 계좌와 헷갈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보다 중도인출 사유가 까다로운데요. 특정 몇몇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인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을 할 때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고 중도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는 어떨까요? 보통 커뮤니티를 보면 내 집 마련 시에는 낮은 세율로 인출을 할 수 있다더라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집을 산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로 인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크게 부득이한 사유와 그 외의 사유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를 내고서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재지변이 있고요. 그 다음 사망, 해외 이주,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그리고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내 집 마련 이러한 내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경우에는 그 외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선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앞뒀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인출을 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와 세금으로 알아볼 텐데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은 크게 과세 제외금액과 과세 대상 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세 제외금액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에서 제외가 되는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과세 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크게 당해연도 납입금액,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그리고 기타 과세 제외 금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용어는 조금 생소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쉽게 우리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금액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납입금액은 올해 납입한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월인데 만약에 2월달에 납입한 금액은 당해연도 납입 금액이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도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있고 아닌 금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바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다 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 외에 과세 제외가 되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과세 제외 금액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한 줄로 요약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하긴 했지만 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것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하여서 또는 투자를 하여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금저축계좌의 혜택을 본 금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금액은 크게 두 가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 그리고 계좌를 운용하면서 투자를 할 거잖아요. 이 투자를 하면서 얻은 운용소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과세 제외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할 때 과세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 또는 계좌에서 투자를 하여서 운용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할 때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내가 중도 인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이 되는 소득 구간이라고 한다면 주의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에 대해서 중도 인출을 하면 16.5%의 세금을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득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율과 기타소득세 16.5%로 똑같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만큼 토해내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사실상은 손해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소득 구간이 이것을 초과하시는 분들,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이 되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16.5%를 토해내게 되면 3.3%포인트만큼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소득이 높아서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중도인출 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분들은 일부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중도인출을 할 거라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중도인출을 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은 일부러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투자 원금에 대해서 모두 과세 제외 금액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도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금저축계좌에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은 15.4%입니다. 그런데 중도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16.5%의 세금을 내잖아요. 결국 1.1%포인트의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하지 않고 계속 운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 점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긴 했는데 내 계좌에 쌓여있는 돈이 얼마만큼이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인지 아닌지 이걸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두 개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연금 탭을 선택하시고 좌측에 연금 관리 탭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액공제 관리라는 항목이 보여요.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면은 오른쪽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상단에 과세 재원 조회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자산 총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에 비과세 재원과 과세 재원, 운용 수익이 보이게 됩니다. 비과세 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세 제외 금액이고요. 과세 재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운용 수익은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하여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재원의 금액이 찍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키움증권 기준인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상단의 돋보기 창에 연금 출금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과세 제외 금액,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 제외 금액은 앞에서 배운 용어와 똑같죠?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이고요. 과세 대상 금액은 중도 인출을 하게 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내 MTS에서 과세 제외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오해 많이 풀리셨나요? 특히 30대, 40대는 참 돈 쓸 때가 많은 시기입니다. 집도 사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고 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겠다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돈 쓸 일이 없는 완벽한 시기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은퇴가 코앞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돈이 오랫동안 묶일까봐, 중도인출을 하면 엄청난 세금을 토해낼까봐 걱정이 되어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활용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산을 쌓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